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무법인 다솔의 김금호 세무사입니다. 해피텍스 컨설턴트, 행복한 세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금 적게 나오게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재산을 생전에 미리 팔면 상속세를 안 내나요? 팔아서 돈을 다 쓰셨다는 거죠. 사전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어떻게 더하나요? 네, 두 가지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실무적으로 상속세에서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는데 그 돈은 어디로 갔나요? 그런 얘기입니다. 사망 전에 재산 처분이나 예금 인출 부담 채무는 신중해야 됩니다. 2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인출하거나 부담 채무는 사용처를 소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소명하느냐? 첫 번째, 1차적으로 재산을 세 가지, 그리고 채무,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구분을 먼저 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따로, 예금 및 유가증권 따로, 기타 재산 따로, 그 다음에 채무를 부담했으면 부담 채무 따로, 이렇게 네 가지로 먼저 구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각 종류별로 돌아가시기 1년 안에 2억 이상, 2년 안에 5억 이상이면 각각 사용처를 소명하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네. 1년 안에 2억 이상, 2년 안에 5억 이상이면 사용처를 소명해야 된다. 소명 결과 미소명 금액이, 소명 못한 금액이죠. 소명 못한 금액이 대상 금액의 20%까지는 상속세 안 매기겠다는 얘기죠. 왜요? 돌아가신 분이 돈을 쓰고 가셨는데 그걸 미주알 고주알 완벽하게는 못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20%는 봐주겠다. 그런데 그 금액은 2억까지만 봐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재산 종류별로 10억 이상이면 2억까지만 봐주고 10억 미만이면 20%까지 봐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명을 어떻게 하나요? 이제 돌아가신 분이 전부 수표로만 거래를 했거나 계좌이체 방법으로 거래를 했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 우리도 고민이 안 생기죠. 상속인들도. 네. 아버지께서 워낙 꼼꼼하신 분이어서 다이어리에 그냥 꼼꼼하게 이렇게 기재를 해놓으셨으면 우리가 이런 걱정 안 하죠. 왜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하고 살으셨어요. 평소에 좋은 일 많이 하셨어요. 현금 뭉텅이를 어디다 갖다 주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교회에다 갖다 주셨는지 절에다 갖다 주셨는지, 네, 좋은 일 하는 곳에 쓰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편 국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돌아가신 분이 1년 8개월 전에 50억짜리 부동산을 팔았는데 세금 내고 보증금 제하고 다 제하고 40억이 남았는데 지금 돈이 없어요. 그러면 세금을 못 매기나요? 네, 거기에 벽에 부딪히는 것이죠. 그래서 법률적으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숨어있는 돈을 우리가 상속받았다면 억울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는 상속을 안 받았어요. 아버지는 어딘가에 돈을 쓰셨는데 흔적이 없어요. 이 경우는 실제는 억울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억울한 경우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2년 경과분 우리가 소명을 했는데 2년 이내 것은 우리가 소명을 하고 2년 경과분은 소명할 의무는 없어요. 소명할 의무는 없지만 그러면 2년 지났다고 조사를 안 하나요? 네. 조사 공무원들은 기본 10년, 심지어는 15년 것까지 금융 추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너무 간단해요. 금융 추적을. 파일로 받아서, 계좌를 파일로 받아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안 걸려요. 네. 2년 이전 출금액에 대해서는 납세자는 사용처 소명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는 조사관청에서 증여 사실을 추적하여 확인한 경우에만 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조금 전에 사례에서 아버지가 50억 재산 처분하고 10억 다 제하고 40억이라는 돈을 2년이 지났는데 추적이 안 된다. 자녀들한테 온 흔적도 없다. 그러면 세금을 매겨요? 못 매겨요? 못 매긴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법률적으로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예. 처분 또는 출금 후 2년이 경과하고
조사관청에서 증여 사실이 추적되지 않으면 증여세 또는 상속세 과세가 불가하다. 세금 못 매긴다니까. 누구한테 간 줄 알아야 세금을 매기죠. 네, 세금을 매기죠. 신사임당 할머니는 어디로 가셨나요? 계속 모셔서 찍어낸다고는 하는데 은행의 대여금고는 왜 이렇게 자꾸 늘어난가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2년이 경과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2년 이내는 무조건 우리가 소명 의무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사전증여재산입니다. 사전증여재산. 사전증여재산은 10년 이내에 동일인 증여재산이 합산되므로 당초 절세 효과가 없는가 이런 얘기죠. 예. 10년 안에 상속인한테 증여한 거 합산하는데 절세 효과가 없느냐? 있다는 얘기죠. 당초 증여시 평가액이 그대로 합산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10억일 때 증여했는데 지금 20억 됐어요. 상속 시점에. 얼마로 더한다고요? 10억으로 더한다고요. 증여를 안 했더라면 20억으로 세금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증여하기를 참 잘하신 거예요. 왜냐? 부동산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이때 10억일 때 증여했는데 지금 5억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면 증여를 안 했더라면 이 금액으로 세금 내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떨어진 적이 많이 있었나요? 보통 우리나라 부동산 그래프를 보면 대부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근 무슨 30년 40년 동안 여러분들이 부동산 가격 그래프를 봐도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예. 떨어졌어요. 근데 오를 때 떨어진 것보다 더 올라가고 떨어진 것보다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보면 직선으로 그려보면 이런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사전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겠죠. 이렇다면 이것이 계속된다면 가정을 그렇습니다.